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설 읽어주는 남자, 오피니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자원 칼럼, 정당 위기, 여의도 권력 서사의 붕괴, 이렇게 글을 썼네요. 1월 19일 중앙일보 장원 칼럼인데요. 이맘쯤이면 여야 정당들이 새 인물 영입이니 정당 쇄신이니 하는 움직임들로 떠들썩해야 정상이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 여야가 주권자들 앞에서 새 단장을 하고 성의껏 다가서는 모습이라도 연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썼네요. 하지만 주요 정당들의 현실은 쇄신과는 동떨어진 채 혼란만 가득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에 입사해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퇴한 원내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고 공천 헌금 관련인들에게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어지럽기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새벽에 갈아치우기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2024년 말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하는 정직 당대표를 당 윤리가 제명 처분한 사태가 벌어졌다. 아주 핵심을 찔렀네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를 새벽에 갈아치웠죠, 국민의힘이. 근데 이번에는 또 전직 당대표 당 윤리가 새벽 1시인가 15, 뭐 2시인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제명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그 객관적인 팩트만 그러니까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야 진보가 없습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거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뭐 이거 상식에 벗어난 행동 아닙니까? 새벽에. 새벽 배송이야? 지들이 무슨 새벽 배송도 아닌데 새벽에 있을 데 없는 거를 날리냐 이거죠. 자, 계속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논평해 보겠습니다. 1년의 소동들을 정치권에서 종종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이나 권력 다툼으로만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다. 정당들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나락으로 자유낙하고 있는 듯하다. 표현 좋네. 자유낙하. 예전에 이문열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계속해서 정당의 성패를 건 대형 선거 코앞인데도 혼란스러운 모습은 곧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필자는 이 장훈을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혼란이 여야 정당을 지배하는 정치 귀족들의 권력 장안 서사 스토리의 파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주류를 이루는 관료 출신 테크노크라트, 법원, 검찰, 행정부 출신들은 과거 발전 국가시대에 갇혀있던 굴림, 위계, 충성 중심의 사고에 갇혀있는 레거시 정치 귀족들이다. 국민의힘에 합류한 배경도 법원, 검찰, 행정부에서의 세속적 성공이었으니 이들은 그저 해오던 간습대로 복종, 충성, 지시에만 매달린다. 이들 레거시 엘리트가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 정치가 요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방식에 정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고림은 심화되고 윤 어게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는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은 지난 20여 년간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해왔다. 586, 686들은 소수자 권리, 환경권, 청렴, 인권의 가치라는 새로운 도덕률의 소자를 자처하면서 권력 강화에 성공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도덕률이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도덕 명분을 통해 권력을 닦은 이들이 스스로의 갑질과 부패의 유혹에 못 이길 때이다. 요즘의 공천원금 소동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도덕 명분으로 쌓아올린 권력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이다. 국민의힘의 차례부터 살펴보자. 산업화 시대의 적자함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에도 법원, 검찰, 행정부 출신 관료들이 당의 다수를 차지해왔다.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레거시 정치 기적으로서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가 참담하게 목격한 바와 같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정치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였다. 일방적 지시와 군림으로 30개월을 호송하다가 끝내 민주정치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폭으로 막을 내렸다. 계엄령 자폭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정치 귀족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들에게 정치란 오직 지배와 충성의 세계일 뿐이다. 이들에게 정치란 오직 지배와 충성의 세계일 뿐이다. 핵심을 찔러버리네. 오직 이들에겐 지배와 충성의 세계일 뿐이다. 당권파는 당내 비주류의 존재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축출하려는 생각이 갇혀있다. 핵심을 계속 찌르고 있어요. 되돌아보자면 산업화 시대 낡은 가치에 매몰된 채 권력 추구에 몰두하는 레거시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긴 유예 기간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편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출신들과 그 협력자들이 당의 주류를 부상해왔다. 수도권 지역구에는 3선, 4선, 5선의 경력을 쌓아올린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질비하다. 이들의 권력 장악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 도덕률로 부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반독재에 머물던 민주주의 가치의 지평을 소수자의 권리, 환경권, 인권, 평등 같은 가치로 확산하는 과정을 이들이 주도하였다. 이제 앞에 단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민주화 투쟁과 저항의 대의는 이들이 앞선 새로운 도덕률을 지나는 셈이다. 일본 학자 오라기조의 표현대로 민주화운동 출신들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도덕 명분을 선취하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해왔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거죠. 이제 한국은 산업화 시와 민주화 시대, 독재에 투자하는 세력의 권력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시대 정신에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요. 자, 다시 계속해서 문제는 도덕과 명분은 장악하였지만 이들의 개인 윤리는 민주화 이전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개인 윤리는 민주화 이전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자, 네,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덕률과 권력을 동시에 주고 있지만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반칙, 편법, 갑질을 마다하지 않는 윤리적 모순이 불거져왔다. 결국 권력 쟁취의 명분과 권력자들의 실제 삶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권력 엘리트들이 그려온 권력 서사를 기울어가고 있다. 민심이 등을 돌리면 정당들은 종종 쇄신파의 등장, 당 조직과 인물의 쇄신, 지지 회복과 선거 승리의 경로로 대응하기도 한다. 올 봄에 우리는 과연 진작에 우수명이 당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스토리를 떼어놓은 새로운 서사, 새로운 서시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중앙대 명예교수의 그 칼럼인데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써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불과하자면 제가 16년 이상을 제가 한국 그 칼럼들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건데, 이 중앙일보의 이 중앙대 명예교수가 아주 글을 잘 쓰고 핵심을 잘 찌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간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칼럼들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예. 아주 앞으로 계속 논평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그 10분짜리 시범적으로 요거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계속 해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논평이 엄청 많은데 그 논평들의 핵심은 사실은 이 칼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 20년 거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근데 하여튼 나이 말씀드리면 또 괜히 또 한국 또 꼰대 같으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30년 가까이 30년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국민학교 때부터니까
제가 신문을 엄청 보고 이제 그 칼럼 중요 칼럼을 제가 다 깨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칼럼을 한번 읽어주는 남자를 한번 이 유튜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